2025년 11월 바포 매달 한 번씩 열리는데요. 오늘의 주조 강연은 AI 시대 시니어 미들 리터러시와 바포럼 선제 커뮤니케이션 대응이라는 주제로 시사경제신문사 정영수 대표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 식사, 노래, 그리고 각자의 소감 발표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정영수 대표의 특강부터 보내드립니다. 요거는 직접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패션이라는 부분들 또 패션 모델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구나 참 이렇게 관심이 있고 그러면 또 그 분야에 또 이렇게 활동하실 수도 있는 그런 요소라서 보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판매하는 책인데 이게 얼마더라? 판매 안 합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사경제신문 그 내용이고요. 해서 오늘 이렇게 1+1으로 무료로 여러분께 드리니까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문사의 그 주간 편집인이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서울 패션위크에 버금가는 한국 패션위크를 만드셔서 더 큰 그런 가로로 패션업계에 이거 직접 출간을 하시게 됩니다. 본인도 직접 시니어 모델이시죠. 모델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번에 AI와 그 시니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한번 우리 정영수 대표님 회장님께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오늘 주제는 AI 시대 시니어 미디어 가로 열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바포럼 선제 커뮤니케이션 대응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저렇게 정했냐면은 보편적으로 디지털 또는 미디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미디어가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디지털이라는 영역이 흔하게 많이 사용을 됐기 때문에 제가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여기 바포럼과 선제 커뮤니케이션 대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좋아하는 커뮤니케이션 학자 중에서 불확실성 관리 이론을 주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을 주장하시는 구디 쿠스트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 책을 내가 많이 읽어가면서 참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에 간단하게나마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까 식사하시면서 대화하고 또 아까 각자 자기소개도 하신 것 자체가 전부가 다 불확실성 해소를 하고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항상 그렇게 그냥 보통의 남자이기도 합니다만은 나를 브랜딩하라. 정영수 이렇게 제가 오늘 주제를 제 이름을 밝혀봤습니다. 저는 26살에 한국일보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해서 30대 중반에 사주산업 이사로 스카웃돼서 사주산업에서 참치에 나오는데 아시죠?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 평생에 남의 집 생활하면 안 되겠다. 내가 내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새마을운동이 한참 많이 전개될 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청석 수련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일대의 모든 그 통장, 반장들 또는 학생들은 저희 연수원에 와서 강의를 듣고 하는 그런 산속에다가 그런 연수원을 만들어 보는 경험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제 아까 어느 분이 제 나이를 밝혔더라. 이게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소통한 건데 제 나이를 밝혀서. 근데 그 당시 새마을운동 시대에 뭔 놈의 수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저도 꽤 나이를 좀 먹은 편인데요. 올해 55년생, 이제 만 71, 좀 있으면 72에 이제 접어드네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시대와 지금의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항공소년단을 또 설립을 했어요. 저는 상당히 설립하고 모험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보이스카웃은 들어보셨죠?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은 생겼는데, 그리고 해양소년단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항공소년단이 없을까? 이런 착안을 한 끝에, 그 당시 이한호 공군참모총장하고, 그 다음에 서산에 가면은 한서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한서대학교 항공과가 상당히 유명한 학과인데, 이 학교 함기선 총장님께서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한 지금부터 10몇 년 전이죠. 항공소년단을 만들어서 제가 초대
서울연맹장을 맡아서 또 항공소년 활동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제 거기서 경험을 얻어가지고 밑에 보면 항공우주과학센터라는 걸 제가 또 설립을 해서 물론 지금 이제 활발하게 안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대업으로 이제 조금 전환을 하고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입장인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호국무술연맹 또 제가 창단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조직이냐면 SBS의 야인시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 상당히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야인시대에 나왔던 천안의 그 조폭이 아니라 이제 주먹중 여산 사람이 조일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동기가 제가 수련을 할 때 그분을 만났는데 그 주먹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 말을 잘 못하고 원고를 못 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유명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원고를 못 써서 제가 원고 대피를 해주고 그 원고를 작성을 해주는 인사말 작성하는 그런 인연이 돼서 이제 그분 밑에 있는 휘하 조직들하고 호국무술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프로복싱 전국대회 또는 세계 챔피언십 대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투기랑 같이 겸해서 전국 암바복싱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었는데 현재로는 이제 후위한테 물려주고 지금 이제 총재로서 그냥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국 패션에크라는 건 뭐냐면 잡지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좀 한 것씩 좀 나눠주실래요? 네. 저게 이제 우리나라 아시겠습니다만은 시니어가 있다 말씀드릴 텐데 2024년도 10월부로 해서 1,0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단순히 시니어 노인들이 아니고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갔는데 이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 있어서 이제는 자식들 잘 키우고 나만을 위해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아마 우리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자신을 또 가꾸고 또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싶어서 한국 패션에크는 패션 모델을 좀 모집을 해서 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현재 또 패션 모델 그 연예인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모델 활동도 같이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국사회공헌진흥재단은 뭐냐면 제가 1년에 한 번씩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포괄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상하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또 유명한 스포츠인, 아주 유명한 스포츠인들 또는 또 일반 기업인들 또는 사회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시사미디어하고 시사경제신문사는 제가 22년 전에 창립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이기도 합니다. 자, AI하고 챗GPT가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챗GPT가 뭐길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챗GPT는 유혹하는 여심이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 챗GPT하고 오늘 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깊이 있는 이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신문사를 하다 보니까 이 수많은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정보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나이가 먹은 사람들도 아까도 식당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식당에 가면 요즘에 뭐가 있어요?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눌러서 주문하는 거. 막상 잘 알아도 그 키오스크가 많이 바뀝니다. 종류가 많아서. 그럼 앞에 서면 사실상 좀 두렵잖아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국경 없는 제국이라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요, 이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그 AI나 이 유튜브 이런 플랫폼들이 국경이 있습니까? 국경 없잖아요. 근데 뭐를 지배해요? 문화를 지배하잖아요. 문화를 지배함으로 해서 그 나라의 또 모든 젊은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버린다는 거죠. 홍콩이 여러분들, 영국에서 중국으로 관리주차가 넘어간 건 잘 아실 겁니다. 왜 넘어갔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여론조는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와 있는 길거리에 나와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것들이 다 중국 제품이 지금 뭐 수도 없이 많이 깔렸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의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서울에 가면은 대림동하고 영등포 쪽하고 이 구로동 쪽에 완전히 중국 천지입니다. 한국 간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이 문화를 갖고 이 문화혁명을 한다고 할까요? 원래 중국 자체가 문화혁명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국경 없는 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율적인 개인은 사라지고 데이터 분인, 즉 알고리즘이 구상한 다중적 데이터의 주체로 대체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맨날 집에 가서 이제 일하고 나서 푹 쉬고 나서 샤워하고 나서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아이고 이거 한 10분만 봐야지 이렇게 하고 10분만 보려고 작정하고 봐요. 근데 10분만 봐줍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보게 되면 또 다음 게 또 유혹하게 되고 재밌습니다. 이게 바로 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가 있어요. 컴퓨터상 용어에서. 그래서 이게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나의 분인의 객체로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다 조종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인간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절되고 통제되는 하수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과연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일까요? 저는 이미 이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식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휴대폰 보시고 또 컴퓨터 하시면서 유튜브나 이런 거 안 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의지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알고리즘 유혹에 넘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게 AI를 모르면 그냥 이거 남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를 모르면 쉽게 얘기하면은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나서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살 것 없이 모두가 공통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거 모르면 그야말로 좀 이따 다음 장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노년의 동반자 또는 조작된 행복의 조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작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교수님한테 이 부탁을 받고 지난 8일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조중동, 연합뉴스, 기타 많은 언론사가 있지만 왜 한국경제를 했냐?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오해 있을까봐 다른 신문사는 다 뺐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하루에 한국경제에서 하루에 다 AI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AI 관련, 챗GPT 관련 모든 기사들을 모르면 이제는 우리는 문명이 된다, 디지털 문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8일 날짜로만 딱 정리를 하다가 어저께 그 저녁에 가서 한국경제 여기 토요일자를 15일자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다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 제목들이. 근데 저 제목들을 보시게 되면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아, 우리나라가 저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아마 짐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대체적으로 승부수했던 이재용, 또 AI 로봇 등 미래산업 세판짜기 돌입. 대기업이 움직일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때 따라가는 그런 흉내도 못 냅니다. 다음에 여기 내가 이제 그 앞에 신문 좀 하나 혹시 좀 나눠주실래요? 거기 앞에 우리 그 신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간 신문, 종이 신문을 하고요. 하나는 인터넷 신문을 합니다. 근데 그 주간 신문, 종이 신문은 매주 월요일 날짜에 발행이 되는데, 이게 월요일자, 다음 주 월요일자 나올 신문을 이제 미리 인쇄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요 일면 기사는 제가 직접 쓴 겁니다. 중요 기사는 제가 직접 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 휴대폰 또는 인터넷 또는 AI, GPT가 여러분들이 미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료가요, 또는 이 물이, 전기료와 물이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비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이미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AI 강국을 천명을 했지만 뭘로 되냐? 자원이 있어야 되죠. 그 자원이 뭐냐? 전기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그렇게 그 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 반대하던 원전을 어떻게 했어요? 고리 2호기인가 원전을 다시 살렸죠. 네. 다시 살려서 다시 활용하고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바로 AI, 챗 GPT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전기가 없이서는 이 한국인들이 쓰는 데이터를 가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AI하고 챗 GPT입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은 그래도 이 AI 강국 제가 쓴 일면 계산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이 실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또 그 제목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어저께 신문인가요? 이게 어제 신문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LG에서 AI 탑재한 한국형 휴머노이드 첫 공개했는데 이게 이제 이만큼 이게 장관이 나서 저렇게 지금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돌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돌. 이게 먼저 인형이라는 사람과 똑같은 인형을 얘기하는 건데 강남에서는 알게 모르게 또 홍대 입구에는 이런 게 엄청나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특히 이제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멋진 이 사람 키랑 똑같이 하고 몸무게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냥 산업적으로 실용적인 걸로 쓰겠다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미요 이것은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저도 이제 그 노인이지만 노인들이 어느 한 짝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외롭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찾아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 노인 외로움과 노인 자살률이 최고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대화할 사람이 없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사람하고 똑같이 머리카락, 피부가 너무너무 똑같은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집에 가면 내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집에 들어가면 어서 하고 반겨 맞아주고 손잡아주고 또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은 찌개도 끓여주고 이런 게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미 다 이제 뭐 선전선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비밀 아닌 비밀을 말씀드리면 강남에 가면은요 로봇으로 성행위를 하는 그런 공간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이나 똑같이. 실제 모든 피부나 여러 가지 느낌 이런 거 다 똑같이 만들어서 외로운 사람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이제 왜 그 성산업이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바뀌었나 못하게 했나요?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모든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고 상당수가 많이 그것도 존재하긴 하는데 그것도 산업에 대해서 왜 하냐면 이제 그럼 외로운 사람들 어디로 가냐? 해소를 해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똑같은 제트 로봇을 만들어 그렇게 지금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많이 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뭐냐? AI입니다. AI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AI 관련 언론사 비교 분석을 요금 간단하게 좀 해봤습니다. 여기 조선일보, 한국경제, 연합뉴스 이렇게 해봤는데 중요 보도 방향 어떻게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는 어떻게 방향을 잡았고 또 키워드는 뭐고 또 논조는 어떻게 나가고 기사의 톤은 뭐고 비중은 몇 프로가 차지할까. 여기 보면은 대체적으로 조선일보는 노동시장 변화 40%를 아까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변호사들도 100명 쓸 거 30명으로 줄어들고 또 모든 산업 현장에서도 이제는 인력을 다 대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노동시장 변화 40%, 노동시장 변화 45%, 여기 연합뉴스는 10%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각 뭐 다 다르겠죠. 이렇게 해서 그 언론들이 지금 각자 자기가 논조나 키워드를 달리해서 우리가 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란 뭐냐 이렇게 제가 좀 알기 쉽게 다 아는 용어지만
이거 리터러시는 이게 뭐죠? 리터러시가 바로 여기 있는 AI 이해, 또 정보 판단, 언어 표현, 디지털 기계 활용을 해서 능력을 배양한다는 게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될 텐데, 그래서 여기는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영어 자체가 인위적이고 정보를 조작해서 내 거를 만든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언뜻 물어보면 흔히 아는 것도 사실 대답 못할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국인의 신문명 뭐죠?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우리 어머니 세대는 한글을 몰라도 잘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실까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문화는 의식주의였습니다. 별로 문화가 필요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면 그 당시 행복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한글을 몰라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현대는 디지털 리터러시 문명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물어보면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같이 예를 들어서 뭐 GPT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또는 책을 주고 읽어보고 해석하라 그러면 금방 이해하기 힘들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2022년도 8월 21일 21세기 신문명 한국 문명률 75%가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개선이 됐겠지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질 않았어요. 보면 알겠지만 OECD 조사에서 한국의 실질 문명력 문해력 이해라고 그랬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게 75%나 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약간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수치상의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인 10명 중 7명이 글을 읽고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한글 뜻이 아니라 인터넷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디지털 관련해서 그 뜻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심각성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떤 페이지? 예, 줄어들었네. 여기요? 여기요? 아, 여기. 아니.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만. 예, 고맙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싫던 좋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식당 가시죠. 커피숍에 가시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키오스크라고 그러잖아요. 모르면 뭐라고 그래? 키오스크 리터러시라고 그럽니다. 키오스크 문맹 또는 키오스크 리터러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랑 우버 올려가서 내가 살게 그러면은 거침없이 눌러서 주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문 못 하시잖아요. 그거 그냥 예사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화를 필수적으로 습득을 해야만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24년도 10월부로 해서 65세 이상의 1000만 명이 넘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20%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큰 이제 부담이 될 텐데 이 노인들을 누가 부여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지금 그래도 노인정이나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고 국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 가시는 분들은 일부예요. 못 가서 혼자 집에서 외로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나 여러분들 형님이나 여러분들 언니나 또 여러분들 선배나 고향 사람들이 이 외로움 속에서 디지털에 관한 문맹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왜 지금 시니어 리터러시인가? 대한민국 62세 이상 인구 현황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2024년도 현재 여기 나왔잖아요.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20%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이게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뭐 나이 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 인터넷 활용 능력은 35.7점 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 평균 이 습득률이 이용률이라는 게 64.3점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이제 뭐냐면 2024년도 현황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결국은 배워야죠. 뭐 모르면 배워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오염 시나리오 대비 필수 교육이 스마트폰 실무 교육. 아까 그 리터러시는 저기 키오스크 리터러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걸 뭐 우리가 어렵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디지털 이해, 휴대폰을 보면서 활용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는 여기 보면 알지만 AI 피싱 등 사기 방지 이건 많이 넘어가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디페이스라고 하는 건 혹시 아시죠? 디페이스 뭐냐면 이 나랑 똑같은 얼굴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내서 사기범들이 영상에 띄우는 겁니다. 아빠 나 지금 돈 필요해. 나 어제 교통사고 났어. 이렇게 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붙이려고 하면은 그래도 마침 또 주변에서 도와줘서 그걸 못 붙이게 해서 이 금전적인 사고를 예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필수적으로 디지털 활용 능력, 스마트폰 보는 법 또는 뭐 AI 그런 보는 법, GPT 공부하는 법 이런 거를 충분히 좀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바프롬과 선제캠 마지막입니다. 선제 포럼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제라는 게 사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단어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 미디어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 미디어의 세계가 엄청나구나. 또는 이 커뮤니케이션 세계가 무지무지하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거 다 커뮤니케이션이죠. 왜 오셨겠어요? 사람과 대화하고 뭔가 친화력을 돋보이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좀 받고 도움을 주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뭔가 상부상조 소통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선제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죠? 직접 오신 건 선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야 가자 그래갖고 그냥 친구들 뒤따라오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수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갖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훨씬 더 좋은 그런 동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특히나 비즈니스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김인식 교수님이 흔히 하시는 바프롬 강연문화 나눔의 지역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밥 한 끼 힘 요거 약간 이제 오늘 저는 사실 여기 올 때마다 여기서 먹었어요. 같이 오시는 동료분들이 같이 밥도 하고 해서 참 이렇게 서로 얼굴 익히고 따뜻하게 먹었는데 오늘 이제 밖에 나가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예측적 공감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주 바프롬 부여전 선제 커뮤니케이션 온도 어땠습니까 오늘? 따뜻했어요? 네. 예, 따뜻했죠. 그리고 이게 뭐 이런 것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예측하지 못하는 온기. 요즘에 이제 그 AI 학자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AI가 하지 못하는 걸 해야 된다. 그건 뭐밖에 없을까요? 아직은 그 예측도 다들 합니다만 사람이라는 것도 할 거라고 예측들 하긴 하는데 인간의 감정, 온기, 온화한 마음, 나눔의 교감은 아직까지는 AI가 못한다는 거죠. 손을 잡았을 때 따뜻함을 느끼고 또 감성을 느끼고 눈을 봤을 때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걸 과연 AI가 할 수 있을까? 아니다. AI는 그냥 기능적인 것만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선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이제 이벤트를 좀 하나 할 건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법조, 기타, 모든 의료, 기타 분야가 저희 큰딸이 변호사인데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고민을 하냐 그랬더니 거기 로펌도 꽤 괜찮은 로펌이 한 100여 명이 이제 판검사들 출신들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고민하냐고 물어봤더니 AI 때문에 거의 3분의 1을 잘랐다는 겁니다. 일거리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 변호사들이나 판검사들이 잘하는 게 뭐죠? 이 문서 쓰는 거잖아요. 판결문 쓰고 대응을 하는 건데 그걸 누가 잘해? AI가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모든 분야가 어떻게 된다? AI
알고리즘 사이로 급변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잘 아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은 그냥 하나의 그 반복된 습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계속 내가 예를 들어서 난 사랑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면 얘는 열 때마다 그것부터 먼저 보여줘요. 이게 바로 그래서 아까 내가 유혹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여러분들의 목적이 바로 뭐야? 불안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바프롬 소풍에서 선제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좀 음악이 있었으면은 이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제가 엊그저께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저는 트로트를 좀 좋아하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가사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반복해서 여기 와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한 일주일을 좀 들었어요. 근데 기억이 날라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음악 없이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서주경이가 부른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불러볼게요.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사랑 줬어요. 마음 줬어요. 잊어버렸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이게 매력이었어. 사랑 줬어요. 마음 줬어요. 줄 건 다 주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새가 됐어요. 이런 노래여서 너무 재밌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다 같이 훈훈한 마음으로 선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도 남기시니까 뒤에 요 페이지까지 이렇게. 요 페이지까지 만들어드렸죠. 그 옛날 같으면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려면 한 하루 반은 걸려야지 라고 해드리는데요. 20분 만에 이렇게 딱 그냥 바로 만들어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게 있으면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는 뭐 다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젊은 거예요. 예, 젊은 거.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신 나 이런 영어 못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아쉬운 거고요. 진짜 메롱인 분은 뭐냐면 지금 했던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바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의 참석 소감입니다. 제가 오늘 바포럼은 처음 참가했는데 이 귀한 시간과 장소로 제공하신 분이 바로 권대호 회장님이세요. 권대호 회장님의 초대로 저는 오늘 여기 처음에 왔는데 저는 이 권대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공감이 가는 한 부분이 연결의 힘이라는 걸 이분이 처음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만난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연결의 힘을 만나서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자기가 각자의 분야에서 맡은 분야의 전문 분야에라면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윈윈하는 그런 장의 바포럼이 되었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계속 이어서 나오십니다. 네. 제가 너무 빗들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맞는 걸 느꼈고요. AI를 하나 동행하는 A를 하나 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을 끝자락과 겨울 초입에서 만난 좋은 인연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박포럼이 좋은 의미로 좀 확장되기를 바라고 그러길 바라면서 오늘 너무너무 좋았고 반가웠습니다. 네네 행복하세요. 꿈이 뭘까?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서 옵니다. 여기 언니를 모시고 오면서 바포럼 뭐 하는 데야?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힐링하는 곳이다. 그리고 또 정말 새로운 사람을 제가 찾아가서 어디에서 이렇게 가면은 서로 남남이라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오늘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이 바포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힐링이 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차례가 드디어 됐네요. 네. 앞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큰 고민이 아마 이 노인 세대가 실버 세대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외로운 시대. 그러니까 지금도 고독사도 많지만 굉장히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나를 좀 오픈시켜서 이 자리에 와서 모두가 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서 서로가 연결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것이 늙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젊어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와서 듣는 것이 젊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와서 특히 이 AI를 들었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고, 저도 AI를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게 리터러시라고 하는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뜻이 이제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가니까 한 줄 이렇게 이해가 많이 찾아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정보들을 잘 이용하고 또 이렇게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얻어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제가 아직 현직에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고를 하다 보면 이렇게 숨이 차거나 호흡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아까 성학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발성법을 알려주셔서 그거 연습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40년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산을 하다가 계산기를 하다가 이제 컴퓨터를 배워서 또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밑에 직원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저도 이걸 고쳐야겠다 그러면서 지금도 한 10번 중에 8번은 야 그거 좀 찾아볼래? 이제 이러는데, 제가 오늘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두 분 감사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고요. 두 가지 다 저하고 굉장히 좀 제 업무에 관련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전화에서 첫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하더라도 좀 더 좋은 톤으로, 상대방이 좀 믿음이 가는 그런 톤으로 하게 되면 저희한테도 굉장히 좀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AI, 여기서 지금 AI를 강의를 하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요. 제가 AI 굉장히 이제 관심이 깊어서 한 2년 전부터 서울에 배우러 가기도 했었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워낙에 이제 그런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용어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강의를 쭉 하는데 제가 밑에서 뭐라 하나 빠지면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몇 번 반복을 하면서 지금은 많이 좀 가까워졌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도 좀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라서 AI는 참 뭐 그냥 요즘 어린 직업을 이제 사회 초년생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제 아이한테도 시간 있을 때 AI에 좀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너가 하는 일하고 좀 접목을 해서 남들하고 좀 다르게 좀 해봐라 그런 얘기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좋습니다. 귀한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군고구마 향이 너무 좋았고 다음 달 멋진 겨울에 이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1년 개근을 하면서 느낀 것이요. 매달 한 분 한 분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또 지나가고 하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강의나 아니면 어떤 곳에 가서 한 번의 어떤 경험으로 저한테 느끼는 것은 그닥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석순이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쌓이듯이 제가
1월까지 11번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오늘같이 또 좋은 시간이 쌓여서 저도 모르게 약간의 제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 달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께 좋은 연주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누군가 저한테 너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이 올려주신 그 AI가 찾아낸 제 소개를 이렇게 해주신 걸 봤어요. 근데 정말 너무 놀라웠고 굉장히 신선했고 AI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보다 나를 더 속속들이 많이 알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해야 될 때인가? 전 머리 쓰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AI 하는데 사실상 AI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밥포럼에 여기 이렇게 와 있는 선생님들하고의 이 자리인 것 같아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그 있다라는 말을 전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AI를 따라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우리나라 말로 기왕이면 경치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가장 행복하면서 자신감 얻는 꿀팁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바로 우리 손소리 교수님은 목소리로 편집해주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체, 즉 걸음걸이에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먹으면서 하체가 약해지니까 걸음걸이를 편하게 걸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갈짓자 걸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다리가 휘어지게 되고 골반도 약해지게 되고 허리가 약해져서 결국은 지팡이 신세가 되든지 아니면은 정형외과에 가서 신경외과에 가서 치료받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걸음걸이만 거치면 여러분들 굳이 병원 신세 지지 않고도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멋진 게 아니라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보편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편한 거리고 또 노인들은 대칭축에 이렇게 오래오래 봤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지나가실 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패션 모델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걸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못이 아니에요. 패션 모델 걸음걸이가 정확한 건강 걸음법입니다. 남자는 폭이 좁은 일자형, 여자들은 11자형, 여자들은 일자형으로 갔죠. 또박또박.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볼까요? 이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편하게 걷습니다. 근데 이런 걸음을 하시면 첫째 골반 하체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잘근무게 틀어지는데 정확하게 좀 좁았어요. 이게 이렇게 걷다 보면 첫째는 이 골반하고 엉덩이가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옷을 입었을 때 오태가 나죠. 그럼 뭐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자신감도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옷을 편하게 입는 건 좋지만 기왕이면 몸과 이 걷고 있는 패션하고 같이 좀 맞춰서 생활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좀 안쪽으로 또 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걸음걸이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평범하게 구도가 다뤄야 되는데 그런 기법은 걸음걸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세웠을 때와 그냥 이렇게 걸었을 때는 차이가 납니다. 무릎을 세워서 약간 이렇게 이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정확한 각도가 나와서 이 건강한 그런 걸음걸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직업 중에 뭐가 생겼냐면 대학에 그 학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 학과가 생겼어요. 옷 입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과인데 이게 지금 그 지방대학에서는 그런 게 많이 지금 인기가 있게 정말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내가 패션 스타일리스트야, 내가 패션 모델이야, 난 패션 모델 걸음걸이를 하고 있어 라고 혼자 그냥 걸으실 때 남 안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기까지. 네, 오늘 시니어 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잘 들었고요. 또 우리 목소리 이 코치님 그 강의도 잘 들었고, 최준상 씨의 지금 커티 얘기, 그다음에 친환경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76세.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나이가 많은 저건데, 권대욱 TV를 매일같이 하나씩 지금 영상을 만들어 올리다 보니까, 자연히 AI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모든 그 배움은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요즘 이제 제가 올리는 영상 보면 거기에 주제가 하나씩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거는 수노나 기타 이제 다른 유레카라든지 이런 어떤 그 AI 음악 툴들을 이용해서 하고, 요번에 지금 15박 16일 제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매일 하나씩 올렸는데, 사실 터키나 그리스나 정말로 진짜 볼 것이 많고, 정말 스토리가 좀 많은 그 나라죠. 그걸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앙카라에 갔다 아니면 이스탄불에 갔다 그러면 부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눈이 항상 반짝반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아마 다들 아까 손 드는 거 보니까 다들 수준 이상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배움의 태도도 오셨다고 생각이 하는데, 조금 더 심화시켜서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 우리의 생활이 정말로 참 풍부해지고 또 즐거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는 게 별거 있습니까? 행복해지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늘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밥포럼이 오늘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교훈, 그 레슨들이 참으로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인식 우리 밥포럼 주인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시죠. 이 밖에도 밥포럼에서는 시조 시인의 강연, 그리고 목소리 컨설턴트의 강연, 또 음악 연주가 있었는데요. 계속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맛을 주연 작가님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조를 쓰고 있는 남군 주연입니다. 마이크 안 나와요. 안 나오나요? 마이크가 안 나와요. 마이크 볼륨. 사실 저 밥포럼에 오늘 처음 참석을 했고요. 저도 낯가림이 심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이런 자리 굉장히 좀 어색한데, 갑작스럽게 뭔가를 시조를 말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없고요. 제가 시조에 빠지게 된 계기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조의 시자는 일반 시와 다르게 떼시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떼시는 현재를 노래하고 현재 어떤 그 주변에 대한 흐름을 읽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풀어내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형시라고 하는데 34, 34, 34, 34, 35, 43 이렇게 그 운율에 의해서 그 글을 써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어떤 수만 갈래의 길을 가는 그런 나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일반 시와는 다르게 조금 다른 장르긴 한데 같습니다. 거의 그냥 뭘 보고 사유하고 읽고 보고 느끼는 건 다 똑같은 그런 시의 맥락인데, 요즘은 시보다 시인이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를 쓴다라는 게 특별할 건 없는데, 어떤 그 장르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까지 그냥 쓰고 있고요. 제가 아끼는 시조 하나를 읽어서 소개해드리고 그냥 인사 마무리할게요. 나무 이야기 시리즈 중에서 향기를 만지다라는 건데요. 몇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좀 보세요. 나무 이야기 한글을 만지다. 한 생을 주민하여 통째로 토박은다. 봄삭은 뼈마디에 각인된 삶의 흔적. 말없는 침묵 속에서 천둥이 몰아친다. 일찍이 혼자 되어 등 굽은 어미처럼 서름의 무늬들이 빼곡한 저 나무는 뒤틀린 발가락처럼 곁까지도 성대하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예요. 봄빛 웃자란 가지부터 키 작은 들꽃까지 고르게 구석구석 대청소하는 날은 방사가 뿌연 세상도 잠깐은 환해진다. 어린 잎 놀랄새라 몸 낮춘 걸음으로 취약한 구석까지 안부를 묻는 비가 퀴퀴한 국회 안에도 사나흘 내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폭설 섣부른 참견으로 평화가 깨질까봐 가만히 지켜보며 나설 때 기다렸나. 좌우로 갈라졌던 길 하나로 리셋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근데 거기서도 처음에 노래를 그냥 아무 페이 없이 해달라 이랬는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더니 끝나고 나서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는 재미.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단가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용돈 버는 여자가 됐어요. 장면전까지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이제 전국으로 이제 그 대회 있을 때마다 불러준다고 전속 가수가 됐습니다. 꿈을 먹는 젊은이, 우리 꿈을 먹는 젊은이처럼 살자라는 이 언니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지 몰랐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돈 벌면 여기 와서 쏠게요. 다 같이 해주세요. 우리 모두 같이 풍년의 노래 푸른 날에 더운 꿈을 먹는 선명한 것처럼 굉장히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외로움을 모두 정말 물에버려요. 사랑과 동명도 모두 마셔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요. 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여 우리 모두 같이 흥겨운게 노래해요. 푸른 날의 겨울 꿈을 먹는 젊은이여 성남파도처럼 빗자리를 즐겨요.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외로움은 모든 정한 물에 버려요. 사랑과 꿈만도 모두 마셔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요. 내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요. 감사합니다. 감격스럽게 좋은 시간에 이렇게 저 같이 와서 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아세요?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할 거 없으면 이렇게 박수라도 이렇게 쳐준다든지. 아니 춤을 춰주세요. 저는 못 추는 춤을 여러분이 춰주세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 와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목소리로 인생을 바꿔주는 남자 보이스 컨설턴트 겸 성악가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음성치료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기업 강의나 아니면 CEO들 컨설팅,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도 저한테 보이스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PT를 띄워놓고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목소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평소에 목소리가 뭐 이렇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결절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성대 결절이요? 예. 예. 제가 원래 소프라노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소프라노도 안 되고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노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낮은 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L2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마추어들은 소프라노를 해야 노래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소프라노는 소리만 낼 줄 아는 기분 할 수 있는 게 소프라노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도 할 수 있는데 메조 소프라노나 엘토는 악보를 볼 줄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조나 엘토가 더 실력이 좋은 거고요. 일단은 나이를 먹게 되면 그 호흡의 양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들여 마셔서 멈췄다가 호흡이 나오면서 성대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호흡의 양도 줄고요. 그 다음에 성대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고음이 점점 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훈련을 이 성대라는 근육도 계속 단련을 해줘야 되는데 단련 방법이 모르잖아요. 요즘은 그냥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는 네. 그런 것만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성대 사진이라든가 성대 움직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입 안의 구조를 좀 알고 소리를 내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입 안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또 내 악기인 성대라는 악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소리가 변할 수 있나요?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게 목소리예요. 그 피아노 다 소리 낼 줄 아시죠? 예, 누르면 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걸 연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주를 잘 하려면 피아노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대라는 악기를 사용법과 관리법을 알고 소리를 내면 누구나 좋아질 수 있는 게 목소리예요. 그런데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목소리로 살아간다. 그리고 공명이라는 그 공명을 잘 시켜야 듣는 사람이 편하고 신뢰감이 가는데 공명은 위쪽 입 안에 입천장에 위쪽 공명을 써야 되는데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목으로 그냥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입천장에 소리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내야 되는데 이쪽으로 못 가고 목에서 바로 나오니까 공명이 빠진 거죠. 그래서 그 이순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연습하시면서 목소리가 많이 허스키해지셨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런 소리 계속 들으면 어떨까요? 내 목이 막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목소리에는 공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야 호감과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 관리를 지금 잘 하셔야 돼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공명은 어떻게 해요? 말할 때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호흡 따로 소리 따로 이렇게 소리를 내세요. 근데 호흡이 들어가면 멈췄다가 호흡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성대를 진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호흡 따로 소리 따르니까 여기서 말을 할 때 숨도 안 쉬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으로만 내요. 그냥 성대를 펼친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래야 공명이 되고 좋은 소리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특히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목소리 뭐 솔톤으로 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솔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밝게 내야 되는데 밝게 내라는 의미인데 밝게 내라 그러면 밝게 내는 방법을 모르니까 높게 내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쪼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밝게 내려면 일단은 웃는 표정이 되면 된다.
예, 웃으면 위쪽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소리가 자연스럽게 가요. 근데 무표정으로 소리를 내면, 자 보세요. 제가 무표정으로 소리를 내면 아까보다 목소리 톤이 좀 다운됐죠. 그런데 웃는 표정으로 위쪽에다 붙이면 아까보다 소리가 더 밝아지죠. 그래서 위에 웃는 표정으로만 해도 소리는 밝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자, 이 상태에서 입으로 숨 들여 마시면서 뒤쪽을 열어볼게요. 그럼 여기 지원해졌나요? 예, 이게 송대가 열린 거예요. 송대는 어차피 열렸다가 부딪히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닫은 상태에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 닫은 상태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요. 열고 연 상태에서 소리 낼 때 또 여는 거예요. 자, 열고 안녕하십니까? 시작. 다시 한번요. 열고 시작.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 엄지 손가락을 한번 뒤로 당겨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타 줄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이개로 조여야 되잖아요. 그 조이개 역할을 이 피열 연골, 성대 뒤쪽에 있는 피열 연골이라는 부분에서 해주는데 넓히고 자, 해보세요. 시작. 뒤로 앞으로 가면 소리가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넓히면서 엄지손가락을 당기는 거예요. 시작. 당겨요. 네, 이렇게 하면 소리를 크게 내도 여기 안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리 낼 때 항상 멀리 있는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야! 그렇죠. 그럼 목 아프잖아요. 야! 그러다가 소리 다 뒤집어지죠. 그게 아니라 뒤로 야! 그러니까 팔을 당기듯이 야! 이랬는데 야! 그러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멀리 보내려면 그런 느낌이에요. 눈도 커져야 돼요. 네. 근데 뒤로 당긴다고 해서 몸이 뒤로 가면 안 돼요. 네. 몸은 그대로 있고 느낌만 야! 이랬는데 야! 뒤로 당겨서 멀리 그러니까 당긴 거를 놓으면 안 돼요. 계속 가야지. 멈추는 순간 성대도 힘을 풀리면서 소리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거든요. 소리는. 근데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네, 그래서 목 관리하는 방법을 일단은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에서 수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까요? 30% 빠져나오면 죽죠. 네. 30% 빠져나가도 아마 혼수 상태가 될 거예요. 그 지금 생수 한 병 정도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땀으로만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갈증을 느끼잖아요. 갈증은 내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인데 수분이 부족하면 내가 모르는 못 느끼는 아주 위험한 증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혈액이 탁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럼 심근경색 같은 게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 섭취를 잘 하셔야 되는데 물은 하루에 보통 2리터를 마시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2리터는 노인들과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무게 곱하기 0.03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50kg면 1.5리터, 60kg면 1.8리터 이런 식으로 물의 양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수시로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차 트렁크에 물 한 박스씩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운전하면서도 먹거든요. 그래서 물 섭취 잘 하시는 거. 두 번째, 스트레칭을 하자. 자, 앉은 상태에서요. 허리 펴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머리 위로. 그래서 당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왼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깍지를 끼시고요. 엄지손가락을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뒤통수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과 어깨 주변이 시원해졌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목소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아까 목소리는 성대에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성대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는 없죠. 네, 성대도 근육으로 돼 있어서 이 목 주변과 어깨 주변의 근육만 풀어줘도 성대랑 근육이 연결돼 있어서 성대를 이완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대가 항상 긴장돼 있으면 굉장히 하이톤이 되면서 거친 소리가 나거든요. 여러분들 열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깨 힘들어가고 목이 핏대 세우면서 소리를 낼 때 하이톤이 되면서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를 내죠.
그런데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목과 어깨에 힘이 안 가 있으니까 편안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자, 요 목 가운데다가 한번 그 손을 갖다 대신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예. 이게 후드라고 하는 거고요. 요 톡 튀어나온 걸 뭐라고 그럴까요? 예, 이렇게 목젖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목젖은 어디 있나요? 입 천장에 있는 게 목젖이고요. 이건 성대는 안쪽에 있고요. 울대뼈라고 그래요. 울대뼈. 네. 그런데 울대뼈만, 그러니까 특히 남성들이요, 목소리를 안 들어봐도 저 사람이 저음인지 고음인지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까요? 네. 이게 나와 있으면 저음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나 바리톤들은 이게 나와 있고요. 테너들은 이게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성들도 안 나와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성대가 짧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베이스나 바리톤들은 성대가 길기 때문에 이 물대뼈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좀 잡아볼게요. 그래서 목뼈가 잡히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위아래로 마사지. 이게 후드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수시로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 내리시고요. 자, 요 톡 튀어나온 부분, 아까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나온 게 없지만 아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부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지금 하지 마세요. 손 내리시고, 자,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죠? 네. 징그러운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세게 하면 큰일 나요. 세게 하면 부러져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살 해볼게요. 움직이면서 뚝뚝 소리가 날 거예요. 연골끼리 부딪혀서.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야 성대가 피곤하지 않고 이완된 상태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 마사지까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립버블을 하자. 립트릴이라고도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안 되시죠? 네. 안 되시는 분은 요 입꼬리에서 1cm만 손으로 살짝만 누르세요. 그래서 힘 빼고 입술에 너무 힘이 가서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시작. 좋아요.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 잘하시네요. 자, 이 립버블을 하면 좋은 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할까요? 예, 예. 너무 많은 거를 여러분들 그 목소리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목소리가 좋으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밥포럼의 날이 밝아왔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웃네. 강사들의 향연 속에 빠져 열정이 뜨겁게 솟아오네. 잔디 위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e 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 TV였습니다.